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기록을 이제 스페인 독감 때 고생을 해서 그 당시 기록들을 보고 있는데요. 2월 17일 날 기록입니다. 이규영 씨의 국문학자죠. 그 국어사전 편찬에 참여를 하셨고 우리나라 당대 그 국어 연구에서 주시경 선생 제자로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을 이제 추모회를 열었다. 어디에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열렸다는 얘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했었나 봐요. 그래서 나이는 한번 30대 초반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러니까 불과 20대 초반부터 공부했다고 해도 연구를 했다 해도 10년 연구하시는 분인데, 나름대로 그 성과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당대에는 대단했던 분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나 봐요. 그 당시 이제 상해에서 기록인데요. 일단 경과는 이렇게 쭉 여기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사실 이분은 1월 달에 이미 돌아가십니다. 여기 이제 1월 5일 날 신문 기사가 나와요. 여기 이제 국내에 있는 신문입니다. 국내에 있는 신문에서 이제 이규영 씨가 돌아가셨다. 물론 이제 1월 3일인가 그럴 거예요. 돌아가신 날짜가. 근데 이규영 씨가 돌아가셨다. 라고 이미 신문이 나오고, 이제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에서 이제 독립신문을 발행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뒤늦게 나타나는 거죠. 한 달 뒤에. 그래서, 한 달 뒤에, 여기, 딱 정확하게 한 달 뒤네요. 그죠? 상해에서 이규영 씨의 부음, 이규영 씨 돌아왔던 신문이 또 다시 게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내 소식이 한 달 정도 뒤에나 상해의 신문에 나오는 거고요. 그런 거 봐서 소식이 약간 늦은 편이죠. 그래서 부음이 있으니까 이제 지인들이 모여서 우리 추모회 하자 해서 모인 것이 이제 신문 기사가 나온 거죠. 17일 날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근데 모인 사람이 불과 한 20여 명 모여서 추모회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상해에서 살고 있는 동포의 숫자가요. 한 5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 안에서 이 많은 일들을 이루고 또 이런 추모를 한다는 건 또 대단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라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또 대단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기록이 없었다면은 전혀 알 수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학자, 그러니까 이제 국문학자죠. 그러니까 이제 국어를 연구하는 학자의 고는 이제 돌아가신 분 앞에 고 하잖아요. 고 홍길동, 고 누구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고 이규영 군의 추모회. 그러니까 이규영 군의 열렬한 애국심은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옵니다. 애국심은 이렇게 해서 신문 기사인데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찍어서. 자, 국어학자인 돌아가신 사람의 이규영 군의 추모회가 열렸다. 그러니까 이규영 군이 열렬한 애국심원. 이분이 이제 사실은 왜 이런 말을 쓰느냐. 이 당시에는 일본이 우리를 이제 탄압하기 시작하니까요. 국문학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한글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벌써 탄압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문화, 우리의 우수성을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은근슬쩍 다 탄압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우리를 말살시켜야 일본으로 편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식민지 정책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고도의 정책이죠. 그래서 국어를 연구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이미 애국심에서 발로된 거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열렬한 애국심은 그러니까 이규영으로부터 하여금 국어를 옹호는 이제 지키는 거죠. 국어 연구하는 것 자체를 지키는 거죠. 그 좋은 말들이 다 사라져 간단 말이죠. 이제 그거를 모으고 연구하는 그런 거에 용사가 되는, 용사는 이제 용감한 전사, 지금도 용사라는 게 전투자라고 전쟁터 나가는 용사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렇다. 거는 이제 지난이죠. 지난 14일, 그러니까 이제 2월 14일이란 얘기죠. 2월 14일 날 토요일 하오 오후 2시 반에 상해 민단, 상해에 사는 민단이 이제 민간 단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교민들끼리 모여서 이제 단체를 결성했는데 민단이라 그래서 이제 일본에 사는 사람 일본 민단, 조선 민단,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민단, 민간 단체 내에 유호라는 건 뭐냐면요. 호는 이제 여기 이제 상해를 의미합니다. 상해에 거주하는 이런 뜻이에요. 유호. 상해에 유한다는 이제 거기 살고 있는, 유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상해에 살고 있는 동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의 주관에서 진행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보면 이제 이게 독립신문 어투인데요. 띄어쓰기도 전혀 안 돼 있고요. 그냥 완전히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 당시 매일신보 같은 경우는요. 총독부 산하인데 총독부에서 나온 기관지예요. 그런데 거기는 한글로 써요. 그리고 오히려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 독립신문에는 예전투로 쓰거든요. 그럼 누가 과연 이제 우수한 거냐, 어떻게 이제 한글을 더 존중했냐, 이런 걸로 봐서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바는 아니지만, 일단은 이 당시에 오히려 일본의 총독부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보는 오히려 한글로 전용을 합니다. 더 앞서가요. 그리고 독립운동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내는 신문은 이제 한문투고요. 뭐가 더 한지는 독자의 판단 내지만 사학자의 판단이 되겠죠. 어쨌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 독립신문에다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이 당시 이제 상해가 여기 있는데, 이 당시에는 왜 상해 임시정부가 들어서겠느냐? 사실은 상해에 서구 열강들이 도시를 쪼개서요, 조차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그만한 작은 독일, 작은 프랑스, 작은 미국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화폐도 발행하고요, 독립적으로는 우체국도 발행을 합니다. 한 지역이. 그러니까 이 중에 보면 상해도 일본도 있었고요, 독일도 있었고, 프랑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국제도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애국지사들을 일본군이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이 상해 국제도시에 임시정부가 들어서는 거죠. 아참은 다 잡혀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요. 어떻게 보면 멀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당시에 상해에서 이제 이런 추모회가 열렸다. 국어학자인 고 이규영 선생의 추모회를, 이규영 군의 추모회를 걔는 이제 연다는 얘기다. 이제 열었으니 회자는 이제 모인 사람입니다. 모인 사람이 불과 20여 명이더라. 어떻게 보면은 500명 사는 동네에서 20명 모이면 많이 모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초라한 거고요. 그죠?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어쨌든 모였던 사람들이 다 임시정부의 수반들이나 핵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식장, 그러니까 이제 추모식장의 정면에는 검돌은 뭐냐? 이규영 선생의 호. 예를 들어서 이제 호를 따라서 이제 검돌 스승이라고 표현한 거. 검돌 소승을 울음이 운다란 뜻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러는 백견이라는 게 흰천이라는 얘기네. 명주. 시커먼 플랜카드입니다. 플랜카드. 그러니까 플랜카드에 검돌 스승을 생각해서 울었다 이런 말이겠죠. 어쨌든 울음이라는 백견폭, 그러니까 플랜카드 광폭을 걸은 거예요. 그걸 걸고
그 추모식의 순서도 전부 국어로 적다. 그러니까 이제 국어 선생님이 한글로 다 적었다는 얘기예요. 한문은 안 적고. 그 조한구 씨라는 사람이 사회를 봤대요. 근데 고인의 또 동문인 김두봉. 김두봉은 전에 잠깐 설명을 좀 해드렸죠. 그 주시경 선생한테 같이 한글을 배워요. 그래서 그 이규영 씨와 그 김두봉이 이제 같이 한글을 배워서 그 같이 이제 말모의 사전을 같이 준비를 했거든. 그랬다가 3.1운동 후에 김두봉은 상해로 날아가요. 물론 배 타고 갔겠죠. 근데 어쨌든 상해로 갔기 때문에 그 국어사전에 차질을 빚고, 그리고 김두봉 씨가 이 당시 상해에 있었으니까 자기 이제 동문이죠.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고 같이 이제 그 국어사전 편찬했었기 때문에 참여해서 그러니까 동문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변절해가지고선 이제 그 공산주의에서 오히려 김구 선생을 공격하고는 길을 걷죠, 나중에. 그래서 상해 임시로부터 방해를 해요, 사실은. 변절자죠. 어쨌든 김두봉 씨가 이 당시에는 섭글, 애도문을 섭글이라고 표현했나봐요. 애달게 생각한다. 그래서 섭하게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애석하다. 그래서 섭글. 요새는 이런 말을 안 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00년 전에 나름대로 이런 말 쓰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한글로. 근데 뭐 다 사라졌죠, 지금은. 지금은 섭글이라는 단어를 잘 보기 어렵죠. 섭글. 또 신익희 씨도 유명한 분이죠. 이렇게 독립운동지사고 뭐 그 역사책에 자주 나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죠. 신익희 씨가 역사, 그 사람의 이제 그 양력을 하는데 악애라고 그랬어요. 근데 악애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요거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서 악애라고 했는지. 그래도 어쨌든 뭐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악애를.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악애. 슬픈 역사? 슬픈 노래? 근데 역사인데. 어쨌든 뭐 좀 그렇습니다. 뭐 이해가 안 돼서 뭐 저도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뜻을 아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창식 씨가 섭노래. 그러니까 애도가니까 섭하게, 애석하게 생각하는 노래. 이건 이해가 되죠. 섭노래. 요새는 섭노래거는 안 하죠. 그냥. 그리고 또 그분이 이제 엔드, 및, 본사의 이광수는 참 유명한 분이죠. 이분. 이광수 선생의 그 느끼말, 감상담, 감상문 쓴 거, 감상적으로 말한 거를 느끼는 말, 느끼말이라고 표현. 요새는 이런 말도 안 쓰죠. 느끼말로 순서는 끝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회를 보고 김두봉 하나, 신익희, 그 다음에 그 노래 부르고 또 느낌사 얘기해요. 4명이 얘기를 하고 끝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인의 또 문인인 그 박민호, 그리고 엄항변, 여러 명의 그 애도의 그 연설이 있었는데, 또 그 다음에 또 몇 사람이 또 연설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뭐 그대로 많이 유명한 분이 아니셨나 봐요. 어쨌든 뭐 또 더 찾기 어려웠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의 연설이 있은 후에 일동이 그 촬영하고 폐회하였다.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기니까 지금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사진도 안 찍고 이렇게 기록을 안 남겼고 그냥 우리 모여서만 얘기하고 끝났다면은 있는지 없는지, 그 추모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거예요. 비록 20명이 모였지만 기록을 남겨놨으니까 지금도 100년 뒤에 아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이 소중한 겁니다. 기록할 당시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0년, 20년, 30년, 100년을 넘으면 소중한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또 만사는 혹시 만장이라고 들어보세요? 장례식 치르고 옛날 상여나가 그럴 때 옛날 지인들이 이렇게 시구절 써서 이렇게 그 막 깃발 들고 한 게 옛날 만장입니다. 그러든지 아니면 이제 문집에 이렇게 글을 남겨주거나 그걸 이제 만장이라는데 쉽게 말하면 뭐 애도하는 시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래서 만장과 애도가 또 이제 애도하는 노래 또 그 애도문 어쨌든 그런 추모하는 글들 등등은 각각 고인의 유족에게 송보는 보낸다. 고인의 유족한테 보낸다. 근데 이제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예. 전달이 됐는지 또 전달해서 보존이 됐는지 다 사라졌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고 어쨌든 보낸다고 했다. 이런 게 다 이제 기록이 남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것까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김두봉 씨가 그 아까 변절한 사람이죠. 그 공산당으로. 그래서 간절한 애도문의 낭독이 있은 후에 신익희 씨는 고인의 역사를 말하여서 이제 어떻게 말했느냐. 이규영 군은 기원, 우리는 지금 기원하면은 그 예수 탄생 기원으로 따지죠. 그래서 지금도 2020년 하면 이게 2020년 기준이 뭐야? 그 예수 탄생 기준으로 말해요. 기독교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기준은 아니고 서양의 역사의 기록인데 그 기준으로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쓰기 때문에 서기 몇 년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 당시 기원이라고 하면은 역사의 기원을 우리는 어떻게 잡냐? 단군 기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4241년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단군 기원으로 따진 거거든요. 지금 단군 기원. 그래서 어쨌든 이 당시 이제 기원을 이 당시에는 단군 기원으로 따졌다. 그래서 그거에 경인년에 경성에는 서울에 있는 연동의 본제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서울에 있는 연동에서 태어났다 해서는 사실 다른 기록에 보면 이규영은 수원이 본가랍니다. 수원에서 태어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얘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그렇고 지금의 서울의 연동은 뭐 살았는데 굳이 어느 동리로 됐는지를 찾다가 못 찾았어요. 분명히 서울에 이 당시 연동은 있었는데 지금 행정구에서 어디에 속한지를 제가 찾다 좀 시간이 부족해서 못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그래서 어쨌든 논란의 소지가 좀 있는 거다. 다른 사료에는 수원에서 태어났고 여기서는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했기 때문에 물음표는 쳐진다. 7살 때 한학을 배워서 제주 있는 이름을 널리 알렸다. 대개 보면요, 국문학자든 뭘 연구하든 분요, 어렸을 때 다 한문을 공부하셨어요. 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나중에 뭘 하면 다 잘했어요. 왜냐면 뜻이나 이렇게 표현을 정밀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위인전을 보면 대부분들이요, 어렸을 때 다 한학을 잘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품이 과언에 이제 말이 적다는 뜻이고요. 근엄, 이건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 칭찬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과묵하면서 뭐하고 근엄, 그냥 의례적인 용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성품이 말도 적고 근엄하여서 동배는 이제 같은 연배, 나이가 같다는 뜻도 있고요, 지위가 같다는 뜻도 있습니다. 어쨌든 비슷한 동년배들한테 외견이 이제 두려움과 공경함을 받다. 그러니까 같은 또래한테도 이렇게 대접을 받았다. 대부분 이런 거 쓸 때는요, 의리에 쓰는 겁니다. 지금도 추모사 쓸 때, 저 사람 사람 고인을, 저 사람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죠. 되게 높이죠. 이제 의리에 쓰는 용어입니다, 이것도. 그렇다고 이 사람 폄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당시 기원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기원이라는 게 단기, 그러니까 단군 기원으로 따져서 4241년 기우년에 보통 중학교에 입학을 했고, 이제 그리고 동시에 중학교에서 공부도 하면서 동시에 주시경 선생의 국어 강습소에, 이게 중요해요.
이 당시 주시경 선생이 엄청난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국어, 그러니까 한글을 많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국어 공부를 했다. 이 당시 학교에서는요, 이제 일본어 가르치고 다른 걸 가르치지 국어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능한 국어를 없애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 학교를 다녔다는 건 사실은 일본어가 주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거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한글을 배운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 당시에. 커리큘럼 자체가요, 국어, 대부분이 학교 하면 일본인 학교고요. 당연히 국어가 없죠, 거기에.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민족 학교를 세우기 시작하죠. 근데 한글을 하는데 그것도 막 탄압을 당해요. 그래서 시간도 좀 더 줄어들고 나중에는 이제 못 가르치게 만들고 나중에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 학교에서 안 배워지니까 이제 별도로 배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익년의 다음해입니다. 다음에 경술년에 서북 협성학교로 전학을 해서 이제 거기서 다 해결한다니까 이제 전학을 간 겁니다. 전학을 해서 4243년 신해년에 같은 학교 그 국어 강습소를 필업 다 맞춰요. 그러니까 요 학교를 전학 가서 학교를 맞추고 그리고 주시경 선생이 한테 한글 배우던 강습소에서도 졸업을 했다. 뭐 다 마쳤다. 과정을 맞추자마자 1년간 안동에 있는 학교에 모 학교에 가서 교사로 연병이 초청됐다. 뭐 그러니까 이 당시 인재가 부족하니까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냥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 빠르면은 10대 말에 그러니까 대단해. 그리고 이 당시 어느 정도 대단해요. 그 최남선 씨 같은 경우는요. 18살 때 이미 일본 유학 갔다 와서 우리나라의 그 출판사를 차립니다. 벌써 출판사 사장님이 돼요. 그래서 잡지를 내세요. 월간지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8살에 그렇게 되기 쉽지 않잖아요.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흔한 건 아니죠. 이 당시도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냥 교사가 됩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인재가 부족했다. 또 신학문, 이 당시 이제 그 서구 학문을 배우는 사람이 적었다. 그러니까 배우면은 또 이렇게 금방 됐어. 그만큼 어려웠다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그랬다. 그 다음에 사직을 하고 서울에 상에서 서울로 올라온다는 얘기죠. 서울 올라와서 같은 해 함흥에 있는 학기 여름에 강습소에서 국어를 교수 가르쳤다. 이제 국어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시경 선생님한테 한글을 배웠잖아요. 이제 자기가 이제 대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나이가 20대 초반입니다, 이게. 또, 그 다음에, 개추 가을에, 그 다음에, 그 이듬해 가을에, 최남선 씨가 경영하는, 조선 광문회. 이 당시 최남선 씨도 20대 나이거든요. 근데 집안이 좀 빵빵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 사업 운영 자금이 아버님한테 다 지원을 받아요. 근데 이제 그걸 흥청망청 쓰지 않고 정말 좋은 데 쓰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나라 문화 사업을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라든지 풍속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놔야 그래야 일본 문화에 안 지겠죠. 그래서 그런 원대한 꿈을 푸는 것이 조선 광문회입니다. 이걸 창립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그거 이제 최남선 씨가 직접 운영을 하고 여기에 가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중에 편찬 사업 중에 하나가 국어 사업, 국어 사전 편찬 사업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광문회가 대단히 많은 작업을 했고요. 여러 작업을 계획했다 이제 포기된 것도 있고 뭐 변경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국어 사전, 말모의 사전이 있었다. 여기에 들어가서 말을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국어 사전을 편찬에 종사한다. 이제 이런 작업을 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갑인년 가을에 오성학교에
오성학교와 또 앤드 국어 강습소의 강사가 됐다. 이제 정식 강사. 아까는 이제 함흥에서 했었고, 여기는 이제 정식 강사가 되었다. 또 다음에 잉년 4251년에 중앙학교 강사가 여기서 이제 중앙학교 더 큰 학교예요. 이제 전근을 해서 강사하다가 금일에 이제 여기서 사망합니다. 뭘로?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태극기를 하는데, 사실 태극기를 이렇게 많이 애용하고 많이 알려진 게 3.1운동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만, 3.1운동 때 대한독립 만세하면서 태극기가 상당히 알려지고 보편화됩니다. 이 당시에. 그 힘으로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원수는 적었습니다만, 어떤 국내 유명하신 분들이나 대단하신 분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대표성을 띠려고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진정한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정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면 연호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민국 원년,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성립을 한 거예요. 공화국을. 그래서 임시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원년이 되는 거예요. 이게 1919년부터 되는 겁니다. 3.1운동 당시에. 3.1운동 당시에 상해에서 우리가 이제 독립국이다. 라는 거를 온 천하에 알리는. 그러니까 당연히 연호도 이렇게 써야겠죠. 그전에는 단기연호로 썼다가. 그래서 민국 원년이라는 게 이제 3.1운동 당시에 그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개시한 이래로 군은, 그러니까 이규영은 그러니까 암중인데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제 안 드러내, 은근슬쩍 드러내지 않고 동지에 연락을 했고, 이제 상해 임시정부 왔다 갔다 해서, 왜냐면 이 당시 이제 당장 상해 임시정부에 이제 김두봉이가 가 있으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까 해서 연락을 했고, 기타의 모의, 여러 가지 회의에 참여하였으면 물론, 이때 이걸 참으로 읽습니다. 이제 삼이 아니라 석삼자인데 일단 참으로 읽거든. 참여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드러났지만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밝혀주는 거죠. 이러한 인격의 인학자, 요새는 인학자라고 생각해요. 인문학자로 표현해요, 요새는. 그러니까 옛날에 인학자라도 사람의 학문이니까. 사실 인문이라는 것도 사람의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사람인 인문학자의 사람으로서 31살에 정말 빨리 요절하신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31살에 장령은 씩씩한 나이라는 얘기입니다. 씩씩할 장자거든. 그러니까 뭔가 튼튼하고 한참 왕성하게 일할 나이. 그 나이에, 요새는 장년하면은 보통 50대를 말하죠. 장년하면은. 근데 이 당시는 이제 씩씩한 장자이기 때문에 30대부터 장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장년의 나이, 이런 얘기죠. 씩씩한 나이에 금년 1월 3일 날, 그러니까 1920년 1월 3일에 유행성 감모, 스페인 독감 때문에 영원히 잔다. 이 얘기는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겠죠. 참 정말 인재인데 안타까운 얘기예요. 다음은 이광수도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광수 선생의 무정, 흑, 여러 가지 소설도 많이 쓰시고 하셨던, 이분도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일제 말기 때 이제 학도병에 나가라고 연설하시고 하셔서 이제 친일파로 매도됩니다만, 그 당시 지식인들의 상당히 이렇게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 당시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광수 씨는 이러한 국가적 인물의 추모에 모인 사람의 이렇게 영성 이제 몇 명 안 되니까 보잘것없다. 20명이 조금 넘었으니까 몇 명 안 되는. 지금도 개모임하면 이 정도 모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몇 명 안 돼.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죠. 우리 국민이
아낄 만한 사람을 아낄 줄 모르고, 정말 이게 소중한 사람 이걸 모르고, 까닭이라는 그 분계를 모든 이제 처음에 이제 말머리를 해서 정말 안타깝다, 뭐. 왜냐면 이제 이 당시만 해도 국어의 소중함을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사람들 인식, 이 당시가. 그래서 국어, 한글 연구하면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도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규영 군은 인격 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온우하고 이제 온화하고 후덕한, 이것도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냥 온우하고 과언, 이것도 또 나오죠. 의례 추모살 때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 과언, 말이 적고 근엄한 인격은, 이런 사람은 과연 동년배입니다. 동년배의 외경, 이것도 같은 말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의례 추모에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외경, 두렵고 공경함을 받았고 청년의 모범이 될 만하였다. 정말 이때 이제 청년이라고 했나요, 그죠? 뭐 청년 뭐 틀린 말 아니죠, 맞죠? 청년이죠. 31세니까 이런 인격의 사람은 민족의 보물이다. 아, 참 멋있는 말이죠. 보물이다. 사람을 보물로 여기는 게 대단한 거죠. 더욱이 우리와 같이 인격의 사람이 귀한 민족이, 그러니까 이 당시 보면은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백성들이 있었고, 그 유학을 갔다 오거나 신지식을 하거나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그 흔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민족을 이끌어야 된다라는, 우리는 대단하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대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귀한 민족이, 자, 이런 인격의 사람이 귀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말할 정도면 우리는 귀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대단한 거 보통 사람 이해를 못한다,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는 얘기죠. 난 인격의 사람을 잃은 거는 큰 실수다,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죠. 동시에 이규영 군은 유의는 뭘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는 바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보통 무의도식 한다고 그래도 밥 먹고 할 일이 없을 거야. 그럼 이제 할 일이 없는 거고요. 무의한 거고요. 하는 바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업적을 남기는 거야. 네, 그런 인물이고, 유의는 하는 바가 있다는 거는 뭐냐? 한 가지를 할 줄 알아. 전공 분야가 있다. 그래서 뭔가 역사적인 한 획을 남길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뜻이다. 또 이규영 군은 국어학자라, 그러니까 국문학자였다. 우리와 같이 유의의 인물이 결핍한 민족이, 참 이거 보면은 우리 민족은 되게 부족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요. 왜? 일본이나 서구의 신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받은 사람 얼마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족이 이규영 군을 잃었으면 더욱 애도할 만한 손실이다. 안타깝다. 더욱이 군은 국어학자였다. 법학을 공부하거나 의학을 공부하는 거는 배울 만한 편이 도움이 되거든요. 법률적, 이 당시 이제 일본 애들이 뭐 법으로 막 내세워서 통치를 하니까 우리는 그게 속숨수에서 당한 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당시 토지 개혁을 하는데요. 토지 신청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불문율, 여기는 뭐 누구 김진사 때 뭐 누구네 때 그래갖고 하인들 이름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법으로 신고를 하라고 하니까 옛날 양반들이 일본이 설치되는 거 싫어했으니까 누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틈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하거나 해서 일본 애들이 다 빼앗는 거죠. 너 왜 신고할 때 안 했어? 그래, 누구 땅인지 모르니까 수용. 그래서 졸지에 땅을 뺏긴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를 안 당하기 위해서 법을 공부한 분들이 많았어요, 이 당시에. 지식인들은. 일본이 우리를 교묘하게 법을 내세워서 탄압을 하니까 그걸 공부해서 뭔가 이겨내려고. 그래서 법학이나 의학은 이제 또 한의학이 있었는데 한의학은 철저히 무시하고요. 서양의학으로만 의학을 일본이 막 시스템을 짜거든요.
기존의 한의사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러고선 하니까 여기서 법학이나 의학은 일본이 내세우는 법 시스템과 의학 시스템에 편입하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도움이 컸어요. 취직도 잘 됐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이거 편의도 많고 이걸 배운 다음에 의학이나 법학을 배우는 금전, 돈도 벌고 명예, 뭐 그때 판검사가 되면 되게 높은 분이었으니까 예, 명예도 오지만은, 그런데 과거 10년간 우리나라에서는 국어를 배울 만한 배워서 배운 뭐 혜택도 없고, 또 그걸 배운 다음에 받을 거는 그 일본 놈들의 핍박밖에 없더라. 오히려 탄압을 받았어요. 자, 의학이나 법학을 공부하면 일본 시스템에 편입이 돼서 대접을 받아요, 사실은. 그리고 알게 모르게 계속 다니다 보면 일본의 앞제비가 돼요, 또 이 당시에. 참 웃기게 돼요. 참 딜레마죠. 근데 한글, 국어를 공부하면은 혜택도 못 받고 탄압은 더 받고, 그러니까 누가 공부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판에 국어를 연구한 거는 대단한 거죠. 이런 탄압을. 왜냐면 우리나라 민족의 언어를 정리한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하거늘 이규영군은 이 국어학으로 10년 동안 20대 초반부터 31세까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니까, 그래서 10년 공부해. 그래서 10년이라면 그의 일생이고를 보냈다. 이거는 오직 이규영군의 열렬한 애국심에서 나온 거다. 왜냐면 국어 공부하는 것 자체가 애국심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에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열렬한 애국심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 민족의 한민족이 되겠죠. 일민족의 가장 중요한 연쇄는 이제 사람들 연쇄고리라 이어지는 끈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정신과 사상을 이어주는 게 언어거든요. 그 언어를 정리한 게 한글이고요. 표현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언어 사슬이다. 특징이 국어라, 일본의 그 적은, 일본 놈들은 우리 언어를 파괴하기에 전력을 다했다. 우리나라 문화를 파괴하는 게 그래야 완전히 식민지 통치를 완전히 일본으로 편입시키려고 한 거니까. 그럼 우리 민족을 말살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말과 글씨를 빼앗기는 순간 우리 민족은 사라지는 거거든.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들은요, 예전에 중앙아시아 쪽으로 스탈린에서 연해주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강제 이주를 당하잖아요. 중앙아시아 쪽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체 한글 신문을 내고 자체 교육을 하거든요. 그 언어를,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분들이 타슈켄타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아직도 이제 한글 쓰신 분들이 있는 게 이제 그래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되게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우리 동포는 이거를 보존하라고, 창력은 힘써 하는 거야. 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언어가 소중한 걸 잘 몰랐는데, 대부분들이 우습게 생각했는데, 이 와중에 이규영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글 연구에 연구를 했다. 대단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인구가 조선 민족의 2천만 명이었어요. 2천만 명. 그래서 2천만 동포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3.1운동 다시 2천만 동포야 뭐 이런 노래도 있고요. 어쨌든 2천만 명을 대표해서 이런 용사와 같이 국어를 수호하는데 몸을 바쳤다. 이것이 곧 열렬한 애국심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국어 공부하는 것 자체 애국심이 아니라 태극기 들고 만세운동하는 것 애국심이지만 이것도 애국심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혹은 원년이 이제 민국 원년이니까 1919년을 말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원년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3월부터 독립운동에 참가했다고 하지만은, 뒤늦게 참가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3.1운동 때부터 참가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한 거다. 왜냐면 국어 공부를 한 거니까. 나는 생각하기를 그가 10년 전, 20대 초반부터 국어를 공부하는데 헌신하던 날이 곧 독립운동에 참가하던 걸 생각한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3.1운동 만세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부터 뭔가를 준비하다. 그 중에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 그 문화의 대표적인 건 한글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문화의 소중함을 지적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적절한 어조로 우리 민족이 군 같은, 그러니까 이규영 씨 같은 인물을 존경하고 기억해야 할 것을 논의하였다. 말하였다. 사실 이건 이제 띄어쓰기가 없는 건데 제가 띄어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좀 평화롭게 살다가 사실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번성한 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제일 부강하게 살고 있지 현재. 이렇게 한 원동력은 독립도 하고 이런 나라를 이끌고 어려움을 헤쳐나간 거는 이런 선조들의 이런 피와 땀이 어리고 이게 다 노력이 돼서 이게 된 것이지 갑자기 해서 이런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나라로 변했어요. 정말 세계에서도 이렇게 압축 성장을 하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되는데 우리가 그 중에 선두를 다리죠. 이렇게 된 거는 우리가 이제 6.25 전쟁 중에 열심히 산 것도 있습니다만, 이 100년 전에 이 당시 선조들이 이런 독립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축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오늘의 우리가 그냥 된 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무수히 많은 피와 땀이 축적이 돼서 오늘에 이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제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고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규영 씨의 상해에 살고 있는 민간 단체 주도로 이규영 씨의 추모회가 열렸다. 근데 이 당시에 한 500명 정도 살았는데 그 중에서 20여 명 모였으니까 사실은 많이 모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김두봉 이 사람이 섭글, 참 요새는 이런 말이 안 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이런 거 넣습니다. 그러니까 애도문은 섭글이라고 했다. 또 신익희는 악의 역사를 악예라고 해도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악예가 뭘 의미하는지는. 애도가는 섭한 노래. 재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한. 또 이광수, 감상문이가 느끼는 말, 느끼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사어같이 거의 안 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2월 17일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